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듀피투랭 구축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구부러지는 이 질환은 일단 손가락이 구부러지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법에는 바늘 절개술, 하키나이프 절개술, 개방형 절개수술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는 주사로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좋기만 한 방법은 잘 없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가장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랭 구축은 손바닥 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이 손바닥에 이렇게 뭔가 혹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점점 손가락이 펴지지 않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짚거나 손을 펴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장갑 끼기도 어려워지고 주머니에 손 넣기도 어려워집니다. 세수할 수도 없죠. 세수를 못 합니다, 이걸. 불편함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수가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 손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도 못 하고요. 따라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늘 절개술은요, 간단한 시술로 빠르게 손가락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늘 절개술이 뭐냐면 이 주사 바늘로 하는 겁니다. 그냥 주사 바늘로 여기 표시된 이 두꺼워진 건막을 바늘로 스크래치를 내 가지고 톡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뜯어지면서 이렇게 좀 펴지죠. 근데 이 바늘은요, 말 그대로 굉장히 얇고 그리고 약하고, 바늘의 용도는 뭐를 이렇게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건막이 다 끊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다 끊어지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죠. 재발률이 높으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 구축이라는 게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떡지고 늘어붙고 한 게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고려됩니다. 비교적 초기 환자인데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바늘로 한번 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키나이프 절제술이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저 혼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누가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키나이프 절제술은 바늘로 하는 것처럼 여기 이 건막을 톡톡톡톡 끊어주는 건데 손바닥 자체를 절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늘은 그냥 이렇게 찌르는 용도인데 이거를 그냥 스크래치를 내는 거고, 이 하키나이프는 굉장히 두꺼운 조직도 자를 수 있는, 잘라내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만 내지만 이 건막을 잘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건막을 효과적으로 절개합니다. 따라서 바늘 절개술과 비교했을 때 하키나이프로 하는 시술은 듀피트랭 구축을 보다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 바늘과 이 하키나이프는 어떻게 보면은 좀 효과가 덜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하키나이프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혈관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요, 재발했을 때 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 개방형 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개방형 절개 수술은 여기 이 건막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절개를 이렇게 길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하고, 필요하면 더 하고, 다른 손가락도 있으면 다른 손가락도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건막이 그렇게 굉장히 작은 것도 아니고 두꺼워져서 지렁이처럼 그렇게 두꺼울 수도 있는데, 그걸 절개해내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길고 손이 늘어붙는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착이라는 것은 수술한 부위의 조직이 서로 늘어붙는 걸 얘기하는데 신경, 뭐 힘줄, 혈관 그런 것들이 다 유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의 기능이 뭐 피부도 유착될 수 있죠. 피부가 서로 늘어붙어서 손의 기능이 떨어져서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오그라든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바닥 절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키나이프나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안 될 것 같으면 수술해야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유착이 잘 되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면 회복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쉬는 시간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수술을 하더라도 다 드러내더라도 재발을 잘 하는데 재발을 했을 때 재수술이 어려운 것이 이 절개 수술의 큰 문제입니다. 재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손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손가락조차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신경이고 혈관이고 다 늘어붙어서 두 번째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신경혈관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고 그 확률이 거의 10%입니다. 그 재수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절개수술은 첫 번째는 그렇게 안 무서운데. 자, 다섯 번째, 바늘 절개술과 하키나이프 절개술은요,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재발은 많이 될 수 있지만 합병증은 낮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재발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발은 잘 된다. 절개 수술에 비해서. 그러나 합병증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빠른 복귀가 필요한 경우에 이 하키나이프나 바늘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 절개술은 완전한 절개가 어렵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다 알려진 바고요. 하키나이프 절개술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바늘 절개술은 불완전한 절개가 되는데 하키나이프는 완전한 절개가 돼서 재발이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처음부터 바늘 절개술로 한 손가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손가락을 바늘로 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좀 덜 펴지는, 이렇게 완전히 펴지지 않고 좀 덜 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하키나이프로는 완전히 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진 건막을 끊어내는데 하키나이프가 훨씬 더 전문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를 끊기 위해서 태어난 기구고, 이거는 혈관을 뚫기 위해서 아니면 근육을 뚫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 생겨난 기구가 이 바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합병증과 빠른 회복이 바늘과 하키나이프의 장점이다. 재발은 절개술보다는 조금 더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듀피트렌 구축은 재발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 이 바늘과 하키나이프의 장점은 뭐냐면 재발했을 때 재수술이 쉽다는 겁니다. 재발하면 또 하면 되죠. 또 재발하면 또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주변 조직이 늘어붙고 문제가 생기는 유착은 정말 문제인데 제가 해보니까 바늘로 하는 시술이나 이 하키나이프 시술은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유착되진 않아요. 유착된다는 게 뭐냐면 이 조직들이 완전히 떡져가지고 뭉쳐지는 겁니다. 손바닥이 그냥 뭉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수술이 좀 가능한 겁니다. 재발은 잘 되지만 합병증이 적고 빠른 회복. 빨리 회복해서 잘 쓰다가 재발이 되면 또 시술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듀피트렌 구축은요, 손가락이 점점 구부러지는 질환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이 하키나이프 시술과 바늘 절개술은 회복이 빠르지만 재발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재발을 했을 때 재시술이 용이하다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개방형 절개 수술은 손바닥을 아주 크게 절개하는 건데 건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재발이 됩니다. 그 재발했을 때는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안 될 때는 어차피 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가기 전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늘 절개술이나 더 장점이 많은 하키나이프 절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듀피트렌 병 얘기해 봤습니다. 듀피트렌 병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